네, 안녕하세요.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열심히 드라마를 또 실천하고 계시고 또 심리극도 실천하고 계시는 이미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미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이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라는 그 방송을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처음 들으시고 좀 어떠셨을까요? 어, 처음에 네. 섭외 요청 받고 되게 떨렸어요. 무엇 때문에 좀 떨리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가 심리학 디렉터로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연락 주셨을 때 되게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이면 네. 선생님 근황 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그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학교 강의도 나가고 아니면 뭐 집단 상담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요즘에는 그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엮어서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워크북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을 지금 오픈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그 사이에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고쳐나가는 사무실을 사실 공사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로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집단 상담이나 공연도 같이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뭐 워크북을 제작하시거나 또 현재 계시는 그 사무실을 좀 더 준비하는 데 시간을 좀 활용하고 계셨겠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심리극 외에 다른 공부들에 대한 관심이 제가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요즘은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나 스터디 이런 체험들도 더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유튜브 방송이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연 선생님을 알고 계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처음 네. 이 영상으로 이미연 선생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연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 요즘에 제일 먼저 저를 소개할 때 나오는 타이틀은요. 프로젝트 O 협동조합 대표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미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극 배우로서 공연도 함께 하고 있고, 연극에 관련되어 있는 치유 활동을 하는 치유사이기도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뭐, 연극 치료도 있고, 사회극도 있고, 또 역할극도 있고, 사실 다양한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뭐, 교육 연극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미연쌤은 활동하실 때, 뭐, 심리극도 하시고, 연극 치료도 하시고, 다양한 영역들을 하시는데, 이 연극, 드라마라는 이 영역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드라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연극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연극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학교 가기가 싫어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연극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제가 연극 활동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변화를 가지고 덕분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극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난 후에 연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유 활동들, 그러면서 이제 연극에 관련되어 있는 치유적인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연극을 활용해서 치유 작업이 되어지는 심리극을 만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더 많은 다양한 그 드라마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 분야 혹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음. 처음에는 그 학교에 가기 싫어서, 정말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그 소녀가, 이 연극을 만나서 학교를 갔다? 이것만 한 문장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 가는 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의 무언가를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매일 가야 하는 활동들에 대한 불편감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뭔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해서 그래서 연극하는 집단에 찾아가서 실제로 기성극단에서 공연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 변화되는 과정도 겪고 더불어서는 제 스스로가 이제 저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저의 표현법들이 무대 위에서 잘 드러나게 하고 싶은데 실제 제가 연극할 때는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풀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연극 치료라는 어떤 부분이 그런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죠. 음, 어떻게 보면 처음은 배우, 연극 안에서의 어떤 역할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혹시 처음 맡으셨던 그 배역이 어떤 거였을까요? 저요? 제가 제일 처음 맡은 배역은 아이들이 보는 아동극의 한 배역이었는데요. 원래는 톰 소여의 모험에 제가 톰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주인공으로서 해야 하는 제 감정이나 아니면 연기들이 부족해져서 공연하기 한 보름 전쯤에 연습을 해도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연출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멧돼지 역할로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연기라는 걸 하고 싶고 무대에 서는 걸 하고 싶다 혹은 연극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긴 했지만 안 맞는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냥 연극 나랑 안 맞는 건가 하고 관둘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 처음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진 거라면 잘 극복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10년간 연극이라는 걸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관두자라는 생각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연기 혹은 뭐 연극에 관련되는 기획 혹은 뭐 연극에 관련되어 있는 조명과 음향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연극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시기가 생겼을 때부터 학생들이 바뀌는, 변화되는 부분도 경험하고, 제 스스로도 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 더 치유 혹은 뭐 연극 치료에 대한 궁금증으로 더 전환됐던 것 같아요. 연극이 삶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다고 좀 생각이 드실까요? 음. 저의 경우에는
저의 말들, 제가 원하거나 아니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표현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거나 이런 뭔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힘? 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생겼어요. 음, 사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걸 못 해봤어. 이런 것 때문에 난 그런 걸 못 해.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들은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말들을 사실 좀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네. 근데 저는 연극을 하고 나서 혹은 연극 덕분에 그것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해보고 뭔가를 다시금 정리해보는 혹은 뭐 결정해보는 것들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가장 큰 건 심장 뛸 때 실제로 실행해 봤다는 거. 그 음, 경험을 해보고 나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보고 했다 혹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로 행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음,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어, 드라마에서 기존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좀 맡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게 하잖아요. 그 경험이 진짜 한번 내 인생에서 다시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니까,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심리학을 쭉 진행하시다 보면 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연극 치료에서든 또는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든 이 드라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하는 활동을 해본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심리극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극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행해보기 전에 어떨 거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기를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불편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혹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보는 거.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본다는 게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진행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계속 내적인 고민들과 갈등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해본다는 거가 제일 어렵겠지만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신뢰가 생겨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생기면 용기 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심리극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뭔가 일단 한번 해보는 거, 용기를 내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사실 말로는 이게 참 쉽잖아요. 하지만 직접 그 순간에 머물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 반면에 미은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를 내가 할 때 난 이거 때문에 뭔가 하기가 어려워 이런 말도 스스로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드라마를 만나고의 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셨던 것처럼
이 드라마, 연극 또는 심리극을 만나면서 미은쌤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랑 할머니와 더 자랐어요. 그런 어린 미은이를 생각하면 아마 많이 주눅 들어 있고, 그, 웅크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연극을 하고, 심리극을 하고, 드라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나를 보듬을 수 있는 힘도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삶을 즐기고, 삶의 행복감을 갖는 미은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더 커져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음,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 그게 아마 이 치유 활동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어, 심리극에서는 나의 과거의 경험, 또 현재의 경험, 또 더 나아가 미래의 경험까지 함께 만나잖아요. 때로는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노출하고 싶지도 않고 한데,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어렸을 때 그 작았던 그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도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에도 그 아이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몸짓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사실은 엄마가 없다는 거에 대한 부재가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때에 대한 기억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셔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지금의 제가 엄마라고 부르시는 분과 함께 있는데 그때 저는 또 다른 모습의 저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엄마 없음에 대한 불편하고 혹은 속상함 혹은 힘듦 뭐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더 컸다면 지금은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저희 엄마, 새엄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저희 엄마가 생기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 많이 커졌고 더불어서 친엄마, 저를 버리고 갔던 엄마라고 어릴 때는 생각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분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희와 헤어지게 되었던 것들까지 이해가 되면서 요즘은 두 배로 더 많이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없다 혹은 힘들다였다면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지금 제 옆에서 항상 계셔 주셨던 저희 엄마가 하는 잔소리 혹은 저희 엄마가 저에게 주는 사랑만큼 또 친엄마가 주는 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에 대한 잔소리들이 두 배가 돼서 혹은 더 많이 커져서 오히려 어릴 때 그런 경험들에만 만약에 갇혀 있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저의 이 행복감이나 아니면 즐거움, 그리고 이 받고 있는 많은 사랑들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으로 머물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심리극이나 아니면 드라마 치료나 혹은 그런 거 덕분에 성장한 저,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덕분에 지금은 친엄마도 만나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랑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어찌 보면 아까 질문하신 게 조금 다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결국 제가 하는 말은 같은 대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치유 활동들, 심리를 통해서 아니면 드라마 치료를 통해서 제 삶이 행복감이 더 커졌다. 혹은 지금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수용되어지고 저한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 스스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계속 되네요. 네. 이 심리극을 배운다 또는 연극 치료를 배운다 드라마 치료 배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처음엔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기도 하는데요. 미은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처음은 뭐 개인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내면을 만나고, 내면의 어떤 배고픔, 내면의 이야기를 더 들어가면서, 진짜 내가 어떤 거를 원하고 있지, 무엇을 바라고 있지, 이것을 계속 귀 기울이는 작업이 정말 치료사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연쌤은 이런 드라마를 실천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음, 제가 진행할 때에 대한 거라면, 글쎄요. 사실 제가 그때 집중하고 끝나고 나면 기억을 잘 못해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미연쌤이 몸으로 굉장히 빠르게 느끼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극이나 또는 뭐 롤플레잉을 하거나 드라마 치료를 할 때는 어떤 역할을 받잖아요. 뭐 보조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럴 때 보통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행위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미연쌤을 보았을 때 제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 속에 일치감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혹시 어떤 경험들이 좀 강하게 남는지 몸으로 경험했던 기억 중에 몸으로 뭔가 느꼈던 역할 또는 음. 인상적인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심리극을 하거나 아니면 연극치료를 하면서 몸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 혹은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 외에 그분이 하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말투나 혹은 몸짓이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인식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거가 오히려 저한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순간이 생기면 정말 아까 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일체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동일시 되는 느낌들이 조금 더 많이 커져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극이 진행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더 많은 감정적인 표현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그러니까 제가 뭐 타고나서 혹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그 심리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드라마 치료 공부를 하면서 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어서 몸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표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질문처럼 저한테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은 제가 제일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담자의 설명에 맞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할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로서 자리에 서 있는데 분명히 개인적인 미은이는 있고 이 상황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로서 굉장히 섬뜩한 느낌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로서 계속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잠시 스톱을 하고 이제 그 역할을 나오는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경험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미은이라는 개인은 있는데 그 역할로서 그 장면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로서의 있는 그 느낌들이 지금 서 있는 원래 있는 미은이와의 충돌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서 그때 경험 이후로는 이제 제가 스스로가 이런 실제 하고 있는 디렉터로서 혹은 뭐 이중자아로서의 있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역할로서 있는 나에 대해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후에는 그 역할 분리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작업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말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우리 심리극 또는 연극 자체가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잡고 던지고 이런 작업들이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도 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잔촉이 남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외상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다고 처음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외상이라는 주제가 우리 심리극 또는 연극치료에서도 자주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몸을 만난다는 거. 그것에 저도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연극치료, 심리극, 이런 드라마를 계속 배우고 실천하시는데,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심리극 학회에서 네,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고 제가 뭐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진행하는 과정 안에 참여를 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회에서 학회에 참여하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리극을 몇 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있고 혹은 심리극을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심리극을 그분도 공부를 하고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분 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듣는 분들 모두가 그런 고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것 때문에 그 순간은 괜찮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혹은 매번 하는 심리극 혹은 연극치료 활동 이런 세션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의 지속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효과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득 알고 있는 것과 행위화하는 것과 실제 내 가슴에서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몸 작업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명상이라는 걸 또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나에 대해서 바로 중심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일 때 어떤 치유 활동을 계속 경험하는 것과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치유 작업을 할 때의 차이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 활동들이 저한테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내담들을 만나거나 치유 활동을 좀 더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리 혹은 치유 작업을 만나면서.
반복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안에 중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듣는 얘기죠. 우리가 심리극을 실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이거 해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또 일상에 돌아가면 내가 그때 겪었던 문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 이 심리극 해도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말을 사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이 사람은 관성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연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자신의 중심을 잡는 일, 치유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 작업에 임하고 경험하는 것. 사실 그 질문, 그 생각을 갖고 그 경험을 갖고 치유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동의가 되네요. 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학교에 가기 싫어서 있었던 소녀가 연극을 만나고 학교에 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연극으로 치유 작업을 하고 자신의 내면과 관계를 만났던 미은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젠 드라마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사실은 치유복 만드는 게 가장 크게 저한테 당면되어져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미션 같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집단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경력 단절 여성분들과의 만남도 좀 많아졌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치유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작은 공간, 그러니까 그 상담센터의 공간 정도가 아니라 그 커다란 공원이 있는 곳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바디워크 세션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동적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심리학과 드라마 테라피처럼 이런 무대가 될 수 있는 공간 더불어 미술처럼 뭔가 이렇게 아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그게 보통 요즘은 힐링 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외부에 많이 그 도심 외곽에 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심 안에 그렇게 숲과 그 새소리와 그렇게 편안한 공원 같은 곳에 자기의 것들 조금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센터. 이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저의 미래는 아마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그들 안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행복감들을 더 충만하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영상에서 함께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막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미지화하고 그리면서 지금 엄청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전에는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답만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오늘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 외에 다르게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너무 두서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
이 영상은 주로 이 심리극에 대한 관심, 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하는 채널이거든요. 이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얘기든 괜찮아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는 것은 꼭 하나씩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활동은 하나 이상 혹은 하나씩 꼭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면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이게 부정적인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긍정적인 상태여서 오히려 나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가 부정적일 때, 혹은 내 상태가 너무 긍정적일 때, 나를 돌아올 수 있게 중심이 되는 하나, 무언가의 활동,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초대 손님으로 이미은 선생님 만나 뵀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이미은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미은 선생님과 관련된 정보도 제가 아래 기록해 놓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미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